그거는 사실 장기 연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과 또 나의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왕이면은 한 명 만날 때 정말 농도 높고 제대로 된 진중한 그런 연애와 관계를 해보고 싶을 거예요.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장기 연애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넥트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하고 사랑하는 겸 한 번 만날 때 쭉 오랫동안 좋은 관계, 행복한 사랑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잘 만나보고 싶어서 선택한 관계라면은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정말 오랫동안 잘 만나고 싶다, 이왕이면 결혼까지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이고 아픈 기억이 아닌 나에게 좀 더 성장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애와 관계를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잘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게 왜냐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지금 사랑하는 이 사람이랑 내 감정이 큰 만큼 오랫동안 잘 지내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장기 연애를 잘 유지하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커플들의 공통점을 크게 4가지로 뽑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오래 사귄 기간만 가지고 장기 연애했다, 나 이 사람이랑 되게 오래 사귀었다, 내가 한 번 사귀면 오래 사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못 헤어져서 오래 사귀거나 치고받고 감정 싸움하고 툭 하면 헤어지고 그렇게 장기 연애를 했다면 그거는 사실 장기 연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기 연애가 아니라 정말 서로의 신뢰와 안정적인 감정을 토대로 오랫동안 잘 만나는 커플들의 특징 4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떳떳할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일반적인 대인관계, 친구들보다는 연인들이랑 더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더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자주 보면서 서로의 사생활 아니면 서로의 그 은밀한 그런 비밀이나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취약점, 나의 민감한 부분까지 알게 모르게 공유가 되고 노출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은밀한 부분, 나의 비밀, 사생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공유가 돼도 내 연인이 불안해할 요소라든지 의심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인을 대하거나 연인이랑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고 무언가를 오픈했을 때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숨길 일도 없고 이 사람을 피해서 몰래 하는 그런 행동들이 없으니까 이 상대방이 나를 의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아직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상대방이 나를 좀 의심하거나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조금은 있겠죠, 처음에는. 근데 꾸준히 보다 보면은 항상 사람이 한결같은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하고 숨기는 게 없고 어쩌다가 뭔가를 딱 들여다봤을 때에도 뭐가 없어. 아무리 털어도 뭐가 없어. SNS를 털어도 뭐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항상 떳떳한 행동만 하거든요. 내 연인이 걱정할 만한 일, 내 연인이 질투할 만한 일, 의심할 만한 일 하지 않습니다. 행여 연인이 질투하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그거는 다 합리적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연인이 자연스럽게 나를 신뢰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신뢰라는 거는 연인 관계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폭력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싸울 때 이게 서로의 밑바닥을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는 누구나 다 쿨하고 관대하고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웬만하면 다 좋게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공감도 잘해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밑바닥을 보일 때가 언제냐? 바로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다툴 때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썸을 탈 때 꼭 갈등을 좀 겪어보거나 좀 부딪혀보기도 하면서 이 사람의 진짜 그 본질을 점검해보려고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롱런하는 장기 커플들의 경우에는 서로 다툴 때에도 서로를 함부로 대하거나 간혹 욕을 한다거나 때리거나 이런 행동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차분하게 대화하려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막 욕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다는 거고, 이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선을 지킨다는 거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인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툴 때 단순히 뭐 행동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이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막 오기가 생기고 짜증이 나면은 나도 모르게 막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고 강요하고 너는 잘못된 사람이다,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의 생각과 의견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 연인을 고치려고 하거나 강요하거나 이 사람을 함부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의 의견과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배려해 주려고 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주장하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조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숙함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애초에 잘 싸울 일도 없어요. 사실 애초에 이 사람을 존중하고 뭐 화도 그렇게 잘 안 내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싸움이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혹시 싸움이 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뭔가 미성숙하고 존중할 만한 대화법을 지니지 않고 있는 경우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 많거든요. 한 분은 너무 관대하고 배려심이 많은데 다른 한 분은 자기 성질이 너무 세고 배려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 차분하게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앞서 나가고 화내고 자기 감정 자체를 컨트롤을 못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한 명이 아무리 성숙하고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툼이 일어나거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 명이 아무리 성숙해도 그걸 품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초반이야 어느 정도 품어주고 끌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 사람도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자기를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차분하고 좀 성숙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의 태도를 또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미성숙한 분들은 또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어차피 날 봐줄 거라는 그런 안도감에 계속 같은 행동 반복하다가 결국 이별을 통보받기도 하죠. 세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잘 하지 않아요. 저는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얽히고 엮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라도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관계는 심지어 서로 되게 가깝잖아요.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이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아다리가 안 맞으면서 들통나게 되고 그 퍼즐 조각이 짜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사귈 때는 모르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상대방 연인이 되돌아보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아, 얘가 사실은 그동안 날 다 속였던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거짓말로 매번 대처하고 변명하고 숨겼기 때문에 결국 이별까지 가게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되는 게 있죠. 그리고 거짓말이 습관이신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해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저한테 상담을 왔으면은 저한테는 솔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자꾸 변명하고 그런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 고객분들이 자기 연인들한테 어떻게 대했을지 전 다 보이거든요. 사람은 어느 정도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사람은 솔직해야 됩니다. 진솔해야 되고요. 적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과 정말 진솔되고 단단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면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계속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쇄적으로 끝도 없이 거짓말 해야 되고 수습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현명하신 분들은 애초에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분들은 과거에 내가 연애를 할 때 거짓말을 했었다가 들켰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좀 애를 쓴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현명함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초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처음에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선택했는지, 처음에 얼마나 이걸 값지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되게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사람이 나랑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소중함,
그 감사함, 그런 마음을 되게 생각보다 쉽게 잘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면 서로 함께 부대끼고 서로 화해하고 품어주고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 날 이해해줄 사람, 언제나 나를 위해서 노력해줄 사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심을 잃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연애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제 마음이 조금 흐트러지거나 뭔가 좀 소홀해진다고 느낄 때 항상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할 때 어떤 감정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었는지 그 마음을 계속 상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장기 연애 하시는 분들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절하게 생각했었던 그 마음을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노력하고 애쓰고 애정 표현했던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퇴색되잖아요. 소홀해지고 사라지고 점점 빈도도 줄어들고. 근데 이런 분들은 처음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좀 한결같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내가 쉽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할 정도로 그만큼 인성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 밑바닥의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고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그 초심을 잘 지켜나간다는 거는 이 사람의 그 성숙도와 이 사람의 진심, 이 사람의 태도가 그 정도로 기준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뱉은 말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감사하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할 때 우리가 뭐 사과의 표현이라든지 그 감사함의 표현에 이것저것 약속을 하거나 어떤 말을 던지기도 하는데, 그것도 초심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한 일을 하고 화해를 막 했을 때, 아, 사이가 잘 풀려서 너무 다행이다. 나 진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고 이 사람이랑 잘 지내봐야지. 아, 이 사람 나 이렇게 정말 많이 사랑해주네. 이렇게 고마운 이 사람을 위해서 나도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지. 이 마음도 내가 고마울 때, 미안할 때 초심이잖아요. 초심에서 비롯된 이 말들도, 이 약속들도 끝까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로가 얼마나 신뢰롭고 정말 든든하고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초심에서 비롯해서 뱉은 말도 웬만하면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연인들에게 신뢰도 얻고 감동도 주죠. 이런 사람하고는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평생을 함께해도 항상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키고 한결같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사람이잖아요. 보통 오래 연애하고 결혼을 하면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연애할 때 이 정도로 한결같고 초심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고도 변하는 정도가 적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오랫동안 장기 연애를 하는 커플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4가지 특징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옛 연인이 떠오르기도 하고,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기도 했을 거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점검해봤을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장기 연애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4가지에 대해서 알았다면요, 이 4가지를 갖춘 사람을 찾기보다는, 그리고 이 4가지를 상대방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라는 거는 한 명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명만 많이 참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만의 방식만 주장하면서 맞추고 노력하는 그런 커플들이 되게 많은데, 한 명만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만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각자의 가치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 나가면서 함께 노력하는 관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사랑하세요. 이상 런액트였습니다.